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라고 여쭈기가 참 민망한 오늘 시장인데 이사님, 지난번에 일단 단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관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양치 소년이 좀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지금부터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은 뭐 추가락 제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바닥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좀 당연한 얘기지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3월 27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수로 보게 되면 65,683계약,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65,000계약이 넘는 그런 매도가 현재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조금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증시에 충격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결국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냐면은 결국 이제 증시 안정 자금 투입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바닥을 잡았던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맘때 같은 경우도 무한의 어떤 양적 완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뭐 미국 쪽이란지 유럽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시아 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대만이 어쨌든 5천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22조 정도 되거든요. 국가안전기금 투입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0조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소위 바닥권에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빅스 지수가 40을 넘었길래 과거의 사례 한번 찾아봤거든요. 2024년 8월달, 작년 8월달이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엔화 강세 이슈를 내가지고 빅스 지수가 40을 넘었었고요. 그리고 2020년 3월달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리고 2015년 8월달 중국발 경기 위기, 이때 당시에 이제 40이 넘게 되면서 일단 바닥이 40이 넘게 되면서 증시가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그 위에 좀 반등이 나왔던 경험치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빅스 지수가 40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포보다는 서대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바닥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CDS 프리미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2023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빅스 지수가 20에서 40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40까지 접근이 된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돌파가 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안 되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 바닥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일단은 지금은 공포심을 물론 지금 공포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말씀 좀 드리고 있는 저도 헛웃음이 좀 나네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말씀 좀 드렸었던 일단은 추가락 제한 가능성 어떤 식으로 바닥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시장 보면서 당황스러우면 헛웃음이 납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 밸류 대입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누가 바닥이라는 신호를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여러 가지 공포지수나 현재 상황을 대비해서 봤을 때 낙폭은 과하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뭐 미국의 상호관세, 뭐 중국의 보복 관세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급락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또한 지금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도 한 30원 정도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시장 매수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현선물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그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한 29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18% 증가할 걸로 보고 있지만은 관세로 인해서 이러한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한 10% 정도 감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저희가 좀 기대했던 그런 지수 레벨이 한 단계
정도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월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 선물에 대한 매도가 누적으로 한 3만 3천 계약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12,000 계약 정도 매도해서 지금 현재 한 16,000 계약 이상 좀 매도하면서 일단은 시장은 하방으로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봤을 땐 PBR 한 0.8배 정도에서 2,300포인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로는 일단 2,320포인트 정도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2,390포인트대를 이번 주에 좀 빠르게 회복을 해야지 시장에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안정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하단 지지를 꼭 받아줘야 되는 지지 라인이라고 봐야겠네요. 코스피는 2,320선 말씀을 주셨고 반등 시에 2,390선 회복 여부, 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옆 동네들이 낙폭이 더 심합니다. 네. 일본 증시가 그 지난주에 빠졌던 것까지 계산하면 우리 시장이 배가 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낙폭이. 네. 니케이 지수, 미국장도 그렇고 독일도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 그 글로벌 증시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글로벌 증시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뒤늦게 좀 충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대 지수가 이미 2월 21일부터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일단은 북미 쪽에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포함한 3대 지수만 약세를 보였지만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여기저기 총을 다 겨누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겨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상호 관세에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참 공교롭게 중국이 미국의 자기네들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보복 관세 이게 나오게 되면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이제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관세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걱정인 거거든요. 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질 텐데 이런 걱정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증시 충격을 왔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이라든지 뭐 미국 쪽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은 아직 기대할 부분이 없지만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증시 안정 자금 투입이라든지 그리고 EU 차원에서 또 정상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만한 방안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진정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를 그리고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충격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4%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충격을 다 받고 있지만 그 글로벌 증시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수 대형주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마 등락폭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시 만약에 시장 좀 바닥 잡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본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어찌되었든 시장 이렇게 좀 크게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상한가 직행한 종목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잠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BL 바이오죠.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담도암 신약 핵심부터 짚어주실까요? 담도암 신약은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드렸듯이 실제로 001이라는 물질은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앞으로 향후 굉장히 발전이 많은 가능성 많은 물질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번에 GSK 기술 이전 소식이 들리고 이게 최대한 뭐 총 한 4조 원이 넘는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오늘 공시한 대로 실은 계약금을 포함해서 4조 1천억의 사이즈의 딜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약금 플러스 단기 마일스톤이 약 1,480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역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이전으로서는 실제로 그 계약금에서 단연코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먼저는 선 계약금을 받고 그 이후에 네. 그 추가적으로 계속 금액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네, 더 맞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주신다면요.
네, 보통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 빅파마들한테서 이제 계약금을 얼마 정도 받고요. 각 단계별로 어차피 비임상에 진압하고 독성 실험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정하는 것이 신약 개발의 플랫폼 및 물질 개발의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약은 4조 규모니까 저희가 다양한 모델리티, 즉 항체뿐만 아니라 올리고뉴크레오타이드, 뭐 RNA 등등의 접목을 해서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뇌질환 쪽에 관여된 의미 있는 딜을 빅파마인 GSK랑 한 거는 앞으로 받을 어떤 마일스톤은 지속적으로 단계가 되면 당연히 받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일스톤 다 합친 금액이 4조 원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처음 들어오는 계약금이 얼마예요? 계약금은 현재 오늘 받는 거는 한 730억 정도 됩니다. 네. 730억 원 먼저 계약금으로 네. 받고 그 이후에 성공 단계에 따라서 마일스톤 지급 방식으로 네. 추가적으로 입금하는 금액 그걸 다 합쳐서 4조 1천억 원대 기술 이전 계약이라고 공시를 하신 거고 자 그러면 올해 플랫폼 계약 어떻게 이제 물꼬를 틀 예정이신지 자세히 말씀 주신다면요. 네, 실은 이제 글로벌에서 저희가 2022년에 JP 모간 이후에 사노피와 물질 계약을 했습니다. 파킨슨 병을 타겟하는 항체에다가 저희의 플랫폼인 BBB 셔틀을 붙인 이중항체를 기술 이전한 이후에 글로벌에서 최근에 로슈 제넨텍이 BBB 셔틀을 통한 치매 임상의 성공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지금은 BBB 셔틀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상태고요. GSK의 이번 딜을 통해서 앞으로 ABL 바이오는 BBB 셔틀의 플랫폼의 사업화에 대해서 더욱 커다란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시장에서 보여준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에서 이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긴급 전화 연결로 ABL 바이오 체크를 해봤습니다. 중추 신경계 쪽의 신경 조직 내에 약물이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규모가 현재 2조 1,474억 원이고 계약은 선 계약금 730억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후에 마일스톤 계약 방식으로 납금이 이제 추가될 것이다라는 점 금액 계산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민이 돼요. 일단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말라고 오래된 증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조금은 더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인지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부센터장께서 보시기에 오늘 이번 주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320포인트대 하단 지지선으로 좀 감안하셔서 좀 매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난주 시장에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잔고가 좀처럼 좀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신용 잔고가 17조 원이 돌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의 좀 급락으로 인해서 내일 신용 잔고가 감소하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포인트 지금 하단 100포인트 빠지고 2,400포인트까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ETF 매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기관 역시 시장을 조금 보면서 좀 대응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닥권까지 어느 정도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로 좀 삼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사님 뭐 보고 계세요? 괜찮아 보이는 섹터. 지금 그나마 견조한 건 미용기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동광 메디칼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견조하고요.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예. 대선 인맥주라든지 대선 정책주, 오늘 특히나 이제 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군비 같은 종목들. 그쪽 외에는 아마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부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쪽 외에는 지금 뭐 미용기기 쪽만, 미용기기 쪽하고 이제 식자재, 그러니까 CJ 프레스웨이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이쪽 정도만 현재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외에는 아마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섹터가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시장이 돌아서줘야 지금 빠지고 있는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돌아서주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예. 오늘 어찌 보면은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섹터가 지금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 그리고 전력설비 이쪽에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주게 된다라면 우리는 정석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낙폭과대. 과거에도 그랬듯이 증시가 하락할 때 동반에서 빠졌던 것들은 시장이 돌아서주게 되면은 동반에서 기적 반등이 나오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쪽이 유리기판 그리고 전선, 조선 이쪽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당장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이쪽이 향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기적 반등을 동반해서 가장 큰 폭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식자재라든지 그리고 미용기기 쪽이라든지 이쪽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쪽으로 일단은 붙들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미용기기를 먼저 말씀 주셨고 일단 네. 반도체를 가장 이제 메인으로 보고 대응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 네네. 그 인덱스 보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보시는 걸까요? 삼성전자요. 네. 예, 지수 대응이군요. 결국에 반도체라기보다는. 반도체 쪽은 지금 시장, 그러니까 이런 핑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만 아니었다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분위기가 네. 좀 좋아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에는 레거시 쪽, 그러니까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 가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그 흐름을 타고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관세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시장과 동반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관세라는 먹구름만 좀 거치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중심의 그리고 삼성전자 필두란 소부장 쪽이 가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네. 지금 그 사실은 이제 실적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전자 실적 공시를 보면 괜찮거든요. 네네. 근데 주가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실적 시즌의 포인트 부센터장께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좀 급증한 실적을 좀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관세의 영향으로 시장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는 가운데 오늘 한 2% 정도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유럽 쪽에 대한 판매 호조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공급처인 폭스바겐 쪽을 통해서 유럽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이어진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익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관세에 대한 시장 하방에 대한 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약세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LG전자나 뭐 삼성전자 뭐 추정치가 좀 8일날 좀 발표하려고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실적이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현재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에 좋은 실적, 그다음에 나쁜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ABL 바이오 센터장님 한 번 더 좀 짚어주세요. 주가 차원에서 괜찮은 걸까요? 예,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담담 임상 이상 결과가 좀 발표됐는데 일단 FDA 승인 이후에 좀 상업화가 좀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이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ABL 바이오 현재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하는 좀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좀 담고 싶었던 종목이 하락폭이 커서 밸류에 대한 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는 뭐 일부는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방산이나 뭐 엔터주 가격 조정을 활용한 좀 저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엔터 힌트 주셨네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민혁 부센터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